안녕하세요. 일본 반응 팩트TV입니다. 지난 6월 영국 코널에서 열린 G7 회의에 한국이 영국의 초대로 참가했을 때 제일 예민하게 반응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죠. 한국이 G7의 정식 멤버로 가입하는 걸 결사 반대하는 일본은 유일한 아시아의 G7 국가라는 타이틀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국가 경쟁력을 포함 모든 지표가 해마다 떨어지는 가운데 G7의 일본 대신 한국이 대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G7에서 일본 대신 한국으로 바뀔까? 라는 기사에 1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진짜 거의 대부분 99%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지금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우리로서는 아주 좋은 반응이네요. 계속 이렇게 눈 뒤 다 닫고 팩스 도장 찍으며 아날로그 사회로 갈라파고스화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에 대한 일본 반응 함께 보시죠. G7은 7개국이 합의하지 않으면 결정이 안 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일본이 G7에서 나올 일은 없다. 오히려 현재 G7 상황에서 보면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며 자위대의 능력도 높고 지리적으로 중국 태평양의 관문에 위치하고 TPP 등 자유무역의 리더이기도 하다. G7에서 일본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은 이 흐름을 살려 G7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쿼드 등 새로운 움직임도 강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기사에 있는 대로 디지털화해서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은 부정하지 않는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왜 G8에서 러시아가 빠진지를 생각해보자. 지금 한국을 G7에 넣는다면 러시아와 중국도 넣게 된다. 그만큼 한국은 저 멀리 건너편에 있다. 핵심 가치의 공유는 물론 국제공헌 실적을 쌓아서 많은 나라에게 존경받을 수 없는 나라라면 G7 자격이 없다. 그런 점에서도 G7 진입 자격이 있는 나라는 한국보는 압도적으로 호주라고 생각한다. 왜 경제 규모가 일본보다 작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은 태평하게 유지하면서 일본만 G7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완전 이해가 안 된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을 대체할 정도의 경제 규모도 없고 생산성만 있을 뿐이지 국제적 위상을 놓고 보면 초보자도 한국과 일본 누가 중요한지 차이는 명백하다. 아주 삐뚤어진 시선으로 쓴 기사네. 이런 극단적인 말들이 한국 정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쪽에 사람이 썼거나 쓰게 했을 수도 있다. 일본이 없었으면 일본 대신에 세계 열강에 들어갈 거라고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일본이 쇄국 정책으로 역사 무대에서 잠시 사라져 있는 동안 저 나라는 아시아 최빈국이었는데 G7이라는 틀의 국제적인 지위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G7의 멤버가 바뀔 일은 없다. 각 나라의 기득권이니까.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쓴 글이다. 게다가 경제학밖에 모르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모든 걸 모두 이루어지지 않고는 필자는 정말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고 어설프다. G7이 해야 할 역할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생산성과 시스템이 아날로그를 벗어나는 게 G7의 구성 조건이 아닌 걸 어느 정도 알 것 같은 것인데 말이지. G7 회원국은 경제 규모나 경제적으로 선진성이 있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할 조건이 있다. 정치체제가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선진국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그 역할을 해와서 러시아가 G8에서 퇴출된 것이다. 경제 규모도 있고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이 있다 해도 러시아는 몇 년 전 다른 나라를 침략했고 결정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니다. 올림픽에서 한국이 한 수많은 무례한 행동을 보면 하나부터 10까지 잘 알 수 있다. 일본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한테도 전 세계적으로 오만하고 비상식적인 저 나라에 도저히 G7 회원국 자격을 줄 수 없다. ODA라든가 국가의 신용이 없는 저 나라는 안 된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이익만 생각할 테니 저 나라는 빨리 나라 빚이나 갚아라. 취업자, 1인당 GDP, 은행, 관공서 창구 업무만 취재한 기사야 괜찮나 노구치 선생? 지금 금융 상황은 정말 알고 알아는 거야? 이 사람 바보냐? G7은 선진 자유민주주의 진영 모임이며 게다가 경제 성장률 같은 걸로 결정되지도 않고 저 나라는 항상 외환 위기와 경제 리스크가 발생하는 나라라서 선진적이라 볼 수 없다. 아베노믹스의 탓으로 하고 싶겠지만 이것도 수도꼭지 조임 상태에 따라 인당 PPP나 GDP 같은 건 바로 바뀐다. 그리고 G7 참가국은 하드 커런시 국가이며 G7에 가입한다 해도 자원 통화 국가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커런시 국가인 한국과는 다르다. 신용장이 없으면 국제 무역 결제에서 사용도 못하는 통화 원 사용국을 G7에 넣을 일은 없다. 노구치 이 사람 명예 교수니까 상당히 고령이겠네. 지금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면 G7에 적합한지 어떤지는 고등학생도 안다. 노구치 이 사람은 전부터 위화감이 있었는데 점점 심해지는데
명예의 교수가 평생인지는 몰라도 이제 명예를 위해 드러나지 않는 게 좋을지도. G7 멤버는 뭔가 생산성이 높아야 된다든지 그런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중심적이고 세계에서 미움받는 자가 가입하면 통제가 안 될 것은 자명한 일이야. 중국에도 정보가 유출되니까 중요한 안건도 마음 놓고 의논할 수 없게 되겠지. 선생 원래 국민 1인당 GDP가 크면 국민이 잘 사는지를 알 수 있나? 뭔가 큰 지표가 하나 더 빠진 거 아닐? 나라면 이런 부끄러운 항의를 대학에서 하지 않겠다. 스위스 A군 이달은 월급 60만 원 받았다. 일본 B군 이달은 월급 35만 원 받았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주택대출, 전기세, 식비, 자동차 대출, 의료비, IT 비용 등은 서로의 나라에서 얼만데? 일본의 노동 생산성이 낮다는 문제는 그 문제로만 대응해야지. 이걸 가지고 G7 회원국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뀔지도 모른다는 건 너무 비약이 심하다. 이 교수야말로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있다. 이걸로 명예교수 대학의 질도 떨어졌다. 아베를 폄훼하고 일본을 낮춰서 보고 결론을 그럴듯하게 내놓는 걸 보니 마치 싸구려 유튜버 수준이네. 실제로 2020년 GDP 순위에서 한국이 9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다만 그렇다고 G7 멤버가 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한국이라면 특히나 더 그렇지. 농담도 정도껏 해라. 일본 순위는 3위다. 국가로 봐도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견인해갈 역량도 없다. 일본이 금융신용장을 철회하면 단번에 국제사회에서 신용이 없어지는 나라가 세계의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기사이지만 일본 힘내라고 엉덩이 때리는 기사야? 엉터리 기사의 전형적인 예구나. 많은 지표 중에 편견이 들어간 숫자를 내밀어 그것들 중에 하나가 한국의 순위가 높다고 그렇게 G7이 쉽게 교체될 리가 없다. 파이브 아이즈 등 일본을 전 세계 중심으로 취급하며 무기 개발이나 우주 개발에서도 미국의 신뢰를 얻고 게다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한국은 전부 그 하위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은 앞으로 더욱더 중요한 포지션이 되어갈 것이다. 한국 경제는 이미 파탄났어. 외화도 없어서 백신을 살 수도 없다. 실업률이 높고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은 삐투성이, 중국 경제도 잇따른 자연재해로 미국의 압박으로 상당히 후퇴하고 있다. 이거 언제적 기사인지 눈을 의심했다. 일본은 30-40년 이상 전부터 생산성이 주요국들 중에서 항상 꼴찌라고 말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 세계 3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 항상 일본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고 말하는 독일, 영국보다 항상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생산성이 뭔데 라는 말이다. G7 멤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으로 구성된 서구 정치 포럼이다. 금융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에 대해 외교적 움직임을 벌이기도 한다. 취업자 1인당 GDP의 높이는 정해지지 않는다. 또한 은행이나 관공서의 창구 업무는 예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되었다. 모르고 기사 쓴 건가? 이 기사를 쓴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교수 노구치 유키오 씨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냉전 시기 쿠바와 같은 위치에 있고 반미 반일 공산 국가로서 중국에게는 친절하고 거역하지 않는 한국을 G7에 넣자는 말을 하는데 G7에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단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교수는 국제정치 공부하는 대학생보다 머리 나쁜 거 아냐? 서방 선진국 그룹인 동시에 캐나다를 제외하고 원래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나라의 모임이기도 하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를 다른 나라도 알고 있고 한국에 발언권을 주면 다른 비식민지 국가들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극할 가능성도 있어서 G7 회원국들에게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아마 참여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다. 여담이지만 영국에서 베트남전 라이따이한 동상을 만든 건 이제 한국은 적당히 해라 그런 의미일 것이다. 물론 원래부터 한국은 빨간팀이니까 원래부터 GDP만으로 회원국을 결정한다면 불법 거래와 싸구려 상품 개발로 GDP 끌어올리지. G7은 단순한 매출만 보고 가입하는 게 아니다. 원래 절대적으로 7국의 필요는 없지만 한국이 G7에 들어갈 정도라면 대만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규모 면에서 보자면 한국과 비슷하잖아. 일본 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거래할 수 없기 때문에 외화가 부족한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꽉 막히게 되겠지. 인당 GDP가 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면 G7 안에서 인당 GDP 세계 상위 7위 안에 드는 국가가 미국뿐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자기 이론을 어떻게든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실과 관계없는 인당 GDP라는 지표를 가져와 억지로 눈길을 끌려고 하는데 너무 눈에 보이는 전략이라 생각이 순진한 건지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네. 구매력 평가만으로 따진다면 대형 제국도 한국보다 낫기 때문에 G7에서 탈락하잖아. 이 교수는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건가? G7과는 관계없지만 말이야. 한국에 따라 잡힌 건 사실이니까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하지 않으면
역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릴 것 같아. 언제적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인당 GDP는 현재 일본 약 4만, 한국 약 3만이지. 게다가 GDP 자체가 세계 공통 산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각국이 자국 실정에 맞게 산출하고 있다. 만약 한국 방식으로 일본이 산출하면 지금보다 대여섯 배 되는지는 알고 있어? 그리고 1인당 GDP 세계 랭킹 60위에도 못 들어가는 게 중국이다. 즉 평소처럼 저 나라는 자기들한테 유리한 좋은 숫자만을 맹신하며 세뇌 망상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런 얘기 듣지도 말고 시간 낭비니까. 국토가 좁고 인구도 적은 경우에는 국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당 GDP가 커야 한다. 요점은 국민 모두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만큼 겉으로 보이는 숫자일 뿐이다. 저 나라는 농업 중심의 1차 산업은 없고 2차 산업인 공업은 그냥저냥이며 주력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다. 산업 구조의 저변이 없기 때문에 선진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 가장 먼저 큰 데미지를 받는다. 월 보는 GDP는 낮아도 식품 가격이 외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싸고 의료비 보험도 지출이 적고 기복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에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 곧 망할 나라인데 이런 기사는 거의 예외 없이 PPP 기준과 현재의 경제 성장률에만 눈을 돌리고 있네. 좋은 면도 나쁜 면도 한국, 중국 순으로 일본 뒤를 쫓아오고 있다. 실제로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압박은 다른 나라도 불가피해서 한국 같은 경우 앞으로 일본보다 훨씬 심각한 속도로 전락하는 경향을 이미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3세계에 공헌하는 역할을 가볍게 보고 있는데 중국과 한국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산출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GDP 따위는 G7 참가 자격에 되지도 않는다. 특히 한국은 경제 이외의 외교 및 국제 공헌이 너무 낮고 오히려 참가를 시킨다면 인도, 호주, 대만 같은 나라들의 초점을 맞추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뭐야 이 기사. 한국이 G7에 들어갈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이 이렇게 된 것은 정치도 나쁘면 각 기업이 보수적이 된 것이지. 그건 지금의 60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갑질은 당연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거짓말만 하고 옛날부터 대기업에 많았다. 눈이 세계로 향하지 않고 내수 확대만 생각하고 글로벌 도전할 생각이 없다. 한국은 밖을 향해 가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이 세계에서 가전이나 자동차를 석권한 것처럼 한국,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철도가 큰 실패를 본 것은 민관이 주도로 중국에 어떻게 좀 해보려고 미래를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모두 베끼기 당해서 기술도 도난당하고 세계에 팔아먹고 있으니 지금에 이르는 것이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연구하는 스탠스를 취하지 않으면 일본은 침몰한다. 소비세는 일본에 맞지 않는다. 법인세를 낮추고 소비세를 높이면 내수 확대조차 되지 않는다. 러시아와는 북방 영토 반환에 그럴 생각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한국보다 먼저 국교 단절을 해야 한다. 아베도 좋게 사형당하고 끝나버렸다.